종합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 6월 28일 오후 4시입니다. 좀 끄림칙한 뉴스가 하나 있습니다. 아베 신조가 주도하는 일본 정부가 G7 확대 회의에 한국이 초청을 받았는데 트럼프 대통령으로부터 그 참석을 반대한다는 뉴스가 들어왔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이 이 회담을 연기를 했습니다. 여름에 열려야 되는데 가을로 연기를 하면서 G7 플러스 몇 개 나라를 더 초청하겠다. 그 중에 한국, 호주, 러시아, 인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트럼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이 통화를 했고, 문재인 대통령이 초청해 준 데 대해서 감사하다면서 기꺼이 참석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G7 멤버인 일본 정부가 미국 정부에 대해서 한국은 적당하지 않다. 기존 G7 그대로 가자. 이렇게 확대하지 말자. 이런 건의를 했다는 겁니다. 물론 이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 혼자서도 할 수 없을 거예요. G7 기존 멤버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문제는 왜 아베 정부가 한국을 비토하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그 이유가 교도통신에 따르면은 중국과 북한을 대하는 태도가 G7의 정신과 맞지 않다고 했다는 겁니다. 짐작컨대는 한국 정부, 특히 문재인 정부가 지금 중국과 북한에 너무나 굴종적인 자세를 취한다. 이것은 G7 정신이라는 것은, G7 국가가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입니다. 이 7나라는 우선 선진국이다. 그 다음에 민주주의 국가다. 그리고 친미 국가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중국에 굴종하고 북한에 휘둘린다. 그러니까 어떻게 G7 회의, 확대 회의에 참석할 자격이 있겠느냐. 이렇게 클레임을 걸었다고 한다면은, 이게 아베 수상이 문재인 대통령의 뺨을 때린 것하고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뺨을 때린 것하고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 게, 이 국가의 격이 걸린 문제거든요.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판단을 할지. 자, 그럼 우선 G7의 역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G7은 언제 출발했느냐 하면은 1975년입니다. 1975년에 당시에 지스카르 데스탱 프랑스 대통령입니다. 프랑스 대통령이 이 당시에 이제 오일 쇼크도 1973년에 있었고 해가지고 세계 지도국이 모여가지고 대책을 세우자 하는 정신으로 일종의 친목 모임입니다. 그때는 G5로 출발을 했습니다. 즉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입니다. 그 다음에 1976년에 이탈리아, 캐나다가 들어와서 G7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 특정한 구속력이 있는 회의를 하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지도국이 모이니까, 또 정상들이 모이니까 여기서 여러 가지 합의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친교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해가지고, 뭐 세계를 지도하는 나라 그룹으로는 첫째, 유엔 안보리의 상임이사국 5개국이 있습니다. 다 핵무장 국가죠. 그 다음에 G7이 있습니다. 여기 G7에서는 안보리에 들어가 있는 나라 2나라가 빠져 있습니다. 러시아와 중국입니다. 그 다음에 2008년에 부시 대통령 주도로 만든 G20 회의가 있습니다. 당시에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만든 G20 회의. G20 회의에는 한국이 들어갔습니다. 이것은 부시 대통령이 이명박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지원한 것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G7 회의는 그 뒤에 1990년대에 러시아가 가입을 합니다. 근데 러시아가, 그러니까 G8이 되는 거죠. G8이 되었다가 2014년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로 쳐들어가서 크림반도를 빼앗아 버립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종의 배제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시 G7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다가 트럼프 대통령이 이 기존 G7으로는 안 되겠다, 더 늘리겠다 해가지고 호주, 한국, 인도, 이런 몇 나라를, 러시아입니다. 러시아를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이번 확대회에 참석해달라는 초청을 받고
조금 내키지 않아 한다고 합니다. 왜 중국을 뺐느냐 이런 거죠. 그런 와중에서 아베 수상이 정면으로 문재인 대통령 참석은 안 된다 이래버린 겁니다. 자, 이게 글쎄요. 그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결정을 하느냐는 것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베 수상과 문재인 대통령 누구를 더 신임하는 것과 관계가 있는데 그것을 보여주는 게 볼턴 회고록입니다. 볼턴 회고록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볼턴, 폼페오 그리고 트럼프 이 외교 안보에 대한 결정권을 가진 이 세 사람이 한결같이 아베 수상은 좋아하고 존중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은 불신하고 때로는 경멸한다는 게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자세하게. 그렇게 된 이유는 북한 핵을 바라보는 시각입니다. 북한 핵 문제를 다루다가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 말을 믿고 김정은이가 핵을 포기하겠다고 판단을 하고 트럼프가 만나주겠다고 해서 협상을 해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전한 이야기하고 딴판이더라. 이거 속았다. 그런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계속 김정은 편에서 미국의 이야기를 하고 그 회담 트럼프 김정은이 만나면은 그 옆에 자꾸 끼려고 그러고 삼자회담으로 몰고 가고 해가지고 이 골칫거리다 이런 식으로 지금 써놨습니다. 반면에 아베에 대해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좋아하는 외국 지도자가 아베다. 그리고 핵 문제에 있어서는 아베는 아주 확실한 입장에 서가지고 정책 건의를 트럼프 대통령에게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받아준다는 겁니다. 아베의 북핵 문제에 대한 입장은 일본의 국가 이익을 딱 중심으로 하면서 이런 주장을 합니다. ICBM이 미국을 타격한다고 해가지고 ICBM만 없애라고 해서는 안 된다. 단거리, 중거리도 다 없애야 된다. 단거리, 중거리가 한국과 일본을 위협한다.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김정은은 핵을 폐기할 생각이 없다. 속아서는 안 된다. 그 다음에 일본인 납치자 문제, 즉 북한 인권 문제도 거론해야 된다. 플러스 화학무기, 생화학무기도 없애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이걸 트럼프에게 한 번도 아니고 만날 때마다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고 특히 김정일이 인정한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대해서 생존자를 다 보내달라고 하는 요구를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을 만나면 꼭 전해달라 이렇게 다짐을 받고 그러면 트럼프가 김정은에게 꼭 전달한다는 겁니다. 이렇게 보니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아베를 문재인 대통령보다 훨씬 우대하고 있다. 그러면 이번에 아베가 문재인 빼자고 했을 때 트럼프가 어떤 판단을 할지 꼭 참고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재인 아베 외교 대결로 갑니다. 왜 이렇게 아베 수상이 이렇게 나오느냐 하는 데는 몇 가지 이유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한국이 그동안에 일관되게 일본이 유엔 안전보장 상임이사국이 되는 것을 반대해 왔습니다. 독일과 일본이 거기에 들어가려고 했는데 가장 가까이 있는 한국이 반대하니까 사실은 일본의 말빨이 잘 먹히지 않죠. 그래서 이 안보리를 개혁하자는 유엔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안보리 5개 나라가 거부권을 행사한다. 200개 나라가 총회에서 결의를 해도 5개 나라 중에 한 나라만 거부권 행사하면 이게 통과가 안 된다. 너무하지 않느냐. 그래서 상임이사국을 늘리자. 그 중에 독일, 일본도 넣자 하는 게 이제 일본 사람들의 계산인데 한국은 일관되게 반대를 했는데 박근혜 정부도 반대를 했습니다. 예컨대 2014년 박근혜 대통령이 1월이군요. 인도를 방문해가지고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인도 매체와 기자회견을 했는데 인도 언론과 인터뷰를 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군요. 반대한다는 겁니다.
상임이사국을 늘리는 것보다는 비상임이사국을 정기적으로 뽑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도 아마 일본 사람들은 꽁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꽁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2015년 말에 아베, 박근혜 사이에 있었던 종군 위안부 최종 합의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파기를 했다고는 볼 수 없어요. 그렇다고 뭐 재협상을 요구한 것도 아니니까 어쨌든 존중하지 않는 데 대한 불만, 무엇보다도 징용공 배상 판결에 대한 일본 정부의 격렬한 반발. 어떻게 1965년의 한일 기본 조약을 정면으로 부인하느냐. 그래서 아베 정부가 문재인 정부를 가리켜서 국제규범, 국제법을 지키지 않는다. 약속을 지키지 않는 나라다. 이런 표현은 국가가 국가에 할 수 있는 최고도의 모욕입니다. 이 정도로 지금 마음이 돌아서 있는데 G7의 이 말하자면 차터 멤버죠. 출발할 때부터 G5로 출발할 때부터 일본이 끼어 있었으니까 한국이 끼어드는 것을 거부하는데 거부하는 명분이 문재인 정부로서는 참 아픈 겁니다. 중국과 일본에 대해서 중국과 북한에 대해서 대하는 태도가 G7의 기본 정신과 맞지 않다. 이 G7은 경제력 기준으로만 모인 게 아닙니다. 우선 선진국입니다. 그리고 친미국가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그런데 한국의 형태를 보면은 독재국가인 중국에 굴종한다. 특히 사드 배치와 관련해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이 시진핑에게 약속한 게 3불 약속이 있죠. 사드를 추가 배치하지 않는다. 수도권에 추가 배치 안 하면 어떻게 됩니까? 핵미사일 날라올 때 그러면 중국 눈치 봐가면서 아무 방어 없이 그냥 죽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2,500만이 사는 수도권에 추가 배치 안 한다고 했어요. 그걸 왜 시진핑에게 약속을 합니까? 두 번째는 미국의 MD, 미사일 방어망에 가입하지 않는다. 이것도 말도 아닌 합의를 한 겁니다. 아니, 우리 애가 살기 위해서는 미국과 손잡아서 미사일 방어망을 같이 만들어야 되죠. 더구나 이게 한미 동맹에 의한 건데, 세 번째가 한미일 동맹 관계를 군사 동맹 관계로 격상시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거는 일본과는 거리를 두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게 아마 아베가 트럼프에게 이야기할 때 끄집어낼 겁니다. 그리고 계속 북한에 대해서 문재인 정권이 굴종하면서 국제법도 어기고 한국의 헌법도 위반하는 걸로 봐서는 G7 정신에 맞지 않다. G7 자격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을 것 같은데 문제는 이게 심판을 트럼프가 보게 되어 있는데 트럼프가 누구 편을 드느냐에 따라서 아베 그리고 문재인 둘 중에 한 사람은 상당히 큰 체면 손상을 받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귀추가 주목됩니다. 이거. 감사합니다.